마음이 따뜻한 시처럼 연꽃처럼의 시연 손길샘입니다. 운명과 손금은 세월 따라 같이 변하는 것이며 좋은 생각은 좋은 긍정의 에너지를 만들듯이 손금 또한 사람들의 노력에 따라 좋은 손금으로 변해가는 것이기에 항상 좋은 생각, 긍정의 에너지로 좋은 손금을 만들어가면 삶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동양수상의 기원은 3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손의 모양과 손바닥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손의 상태를 보고 인간의 운명을 애견하는 것입니다. 손은 몸의 여러 가지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손금은 생명의 장단과 천부적인 감화력과 개성에 의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같은 모양의 손금을 가진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에 개인 운명 판단의 시초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금을 보는 것은 양손에 보아 손의 형이 어디에 속하는가를 먼저 파악하고 손의 피부와 손톱의 상태를 보아 건강 상태와 주변의 환경을 보며 손바닥을 보고 각 언덕의 발달 상태와 흔적을 봅니다. 그리고 손가락의 길이와 모양을 보고 주요 3대 선인 생명선, 두뇌선, 감정선을 보며 운명선, 결혼선을 보면서 손바닥의 선들과의 조합을 보아 정리하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먹은 것을 대체로 손에 나타나기 마련이니 손을 보아 판단하는 것이며 아무리 좋은 용모와 체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스스로 노력하며 가꾸지를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체력이 안 좋고 손이 못생겼다 하더라도 교양을 쌓고 바른 마음의 길을 가게 되면 삶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손의 형상으로 판단하는 수상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손에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요. 손금도 중요하지만 같은 손금이라 해도 그 손의 모양에 따라 운명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적인 손을 살펴볼까요? 이 손은 손 전체가 네모형을 가진 사람인데요. 손바닥과 손가락의 길이가 비슷하고 손가락의 굵기도 아래위가 거의 비슷합니다. 손등은 평평하고 손바닥은 단단하며 손등, 손톱이 네모진 모양을 띱니다. 이 형의 손은 엄지손가락이 크고 단단하며 엄지손가락의 살이 잘 발달된 것이 특징입니다. 실질적인 손을 가진 사람은 활동적이며 건명성실한 사람이 많고 사물을 대할 때 매우 합리적입니다. 평소에는 말이 많지 않으며 현실적이고 이지적으로 판단하여 자기 일을 스스로 잘 처리하는 질서와 규율의 생활을 보내는 타입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손의 형의 사람은 화려하고 로맨틱한 연애는 하지 못하고 결혼을 전제로 하는 연애를 합니다. 여성이 이런 손을 가지고 있다면 가정 살림에 있어서 계획성 있는 짜임새를 잘 갖춘 살림을 합니다. 직업적으로는 매우 상식적이고 노력형이며 끈기와 행동력이 있으므로 성공할 수 있으며 활동력이 왕성하기 때문에 성공운이 따르고 기회도 많습니다. 자, 다음은 공상적인 손인데요. 이번엔 공상적인 손을 살펴볼까요? 이 손은 비교적 손이 작고 고우며 손가락이 가늘고 끝이 뾰족합니다. 또 손가락 마디가 보이지 않으며 손 전체가 작고 섬세하며 피부 색도 하얗고 매끄럽습니다. 그리고 이 형의 손을 가진 사람은 대체로
직감이 예리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경향이 있으며 다분히 감정적이기 때문에 단체 생활은 하기가 힘들고 현실 사회에서 실행력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사람은 비교적 사교적인 성격을 가졌고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으나 모든 일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교제가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또한 허약한 사람이 많아서 생활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원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형의 사람은 꿈과 공상을 대단히 중히 여기는 까닭에 한번 연애에 빠지면 사랑 속에 완전히 빠져버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놀기 좋아하고 향락을 즐기는 성격으로 이성관계가 복잡하고 불규칙한 생활을 하므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감수성이 풍부 예술적 낭만적인기로 해서 아주 연애를 잘합니다. 그리고 신비적인 감각과 공상을 살리는 직업이 제일이며 직감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문인, 배우, 학자, 사업가, 정치가, 과학자가 좋으며 재물이 선천적으로 좋습니다. 자, 다음에 활동형의 손을 살펴볼까요? 이 형은 손은 손가락의 길이가 짧고 손가락 끝의 살이 많아 통통하고 이 손은 또한 매우 큰 것이 특징인데요. 대체로 엄지손가락이 크고 손가락 전체의 뼈가 굵고 단단합니다. 손가락 끝부분은 둥글고 넓적하며 주먹 모양을 하고 있고 손 전체가 탄력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격하기 쉬운 성격을 가졌고 심신이 활동적이어서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이 사람은 자립심이나 독립심이 강하여 실속 있는 일에만 열중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배를 받기 싫어하며 남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적고 모험적인 행동을 잘 합니다. 또한 이 활동적인 손의 형은 대담솔직한 성격으로 하려 하지는 않지만 정직한 이성관계를 합니다. 이성에 대하여 친절하고 상식적이며 최상의 연애를 할 타입입니다. 그리고 건면하고 활동적이므로 토목, 건축, 사학과 등이 적당합니다. 독창성도 있으므로 공업가가 되어도 성공하며 활동력이 왕성하기 때문에 성공운도 기회도 많습니다. 다음은 철학가의 손인데요. 이 형은 손의 뼈가 단단하고 힘줄이 외부로 튀어나와 있으며 손가락 마디가 길고 뼈에는 살이 없는 모양입니다. 손가락의 관절이 발달하여 마디가 굵으므로 손가락을 펴면 손가락 사이가 붙지 않고 엉성하여 보입니다. 그리고 철학형의 손을 가진 사람은 두뇌가 과학적으로 냉정하고 학구적인 지식력이 왕성합니다. 이 사람은 정신적인 면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며 사고력이 깊어서 무엇이든 깊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또한 신중을 기하여 일을 처리하고 하기 때문에 소극적인 행동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며 인내심이 강하고 어떤 일이든 온 정신을 쏟아 몰두하는 고독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철학형의 소유자는 지적이고 이성적이므로 연애를 맹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너무나 신중한 태도에 상대방을 안절부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에 쉽게 빠지지 않는 점은 최후에 남보다 나은 부부가 되고 좋은 가정을 이루어 안락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형의 손은
지나치게 신중하고 학구적이므로 사회활동보다는 서재나 연구실에 틀어박혀서 철학 또는 종교에 열중하는 것이 좋고 정신적으로 노동 방면에 적당하며 그러므로 교육, 철학, 연구가 종교가 교육자의 직업이 연구적 방면으로 나가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예술형의 손인데요. 전체적인 손 모양은 비교적 두터우며 손가락 끝으로 갈수록 점차 가늘어지고 손끝은 원추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상형의 손과 거의 비슷하지만 손가락에 붙은 살이 좀 더 간단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예술형의 손은 가진 사람은 다정다감한 성격을 가져 사교성이 좋고 재치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예술적 감각에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모든 일에 현실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존심이 강하며 감정적인 사소한 일로 격해지기 쉬우나 그 감정이 오래가지 않아서 몇 시간 후에는 그 마음이 풀립니다. 마찬가지로 한 가지 일에 열중하다가도 금방 근태를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 예술형의 손은 화려하고 돌발적인 연애를 하는 타입입니다. 열정가이기 때문에 이성관계에 있어서도 맹목적이고 육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사회성이 뛰어나서 이성의 기분을 잘 맞추어줍니다. 또한 감수성이 풍부하여 예술적, 낭만적 연애를 잘합니다. 그리고 이 예술형에서는 지식이 넓고 사회성이 풍부하여 예술 방면으로 성공을 합니다. 사교성 있는 직업, 어학, 문학, 미술, 음악, 배우, 신문, 잡지 기자, 외교관 등 비교적 자유 직업에 적합하며 재물운이 선천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원시형의 손인데요. 이 형은 대체로 단단하고 거칠고 힘줄이 튀어나왔으며 짧은 모양입니다. 손가락의 마디는 튀어나와 손가락을 펴도 바로 펴지지 않으며 특히 엄지손가락이 짧고 굵습니다. 손가락도 굵고 피부색도 검은 편입니다. 이 원시형의 손을 가진 사람은 단순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합니다. 또한 고상한 취미에는 무관심하며 걱정이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거친 성격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면이 크게 발달하지 못하여 사물에 대한 사고력이 거의 없으며 생활에 대한 생각도 간단하여 조금 나은 생활은 없고 현실에 대해 안주하기 때문에 운세의 발전도 늦습니다. 또한 이 원시형의 손은 애정에도 단순하고 둔하며 로맨틱한 연애는 할 수 없고 무뚝뚝한 연애를 합니다. 이성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할 줄 모르고 자기 주장만 앞세워 상처를 줍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방의 말에 무조건 순응하는 것이 제상입니다. 또한 이 원시형의 손은 애정에도 단순하고 둔하며 로맨틱한 연애는 할 수 없고 무뚝뚝한 연애를 합니다. 이성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할 줄 모르고 자기 주장만 앞세워 상처를 줍니다. 또 이런 사람의 직업은 몸이 튼튼하여 억색노동이 제격이며 농업, 수산업, 통업업, 건축업 등이 적합합니다. 자, 지금까지 손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손의 형상에 해당하시나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손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혈액인데요. 그 혈액의 손이 색깔에 의해 나타나 건강 상태, 정신 상태, 또 병에 대한 치유력 예화를 알려줍니다. 혈액의 상태나 혈액의 상태가 손의 색깔에 완전히 나타나므로 이 손바닥의 색과 손톱의 상태에 따라 그 사람의 신체 상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므로 항상 자기 손바닥 색을 보고 건강에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다몽색인데요. 심신모두가 건강하고 활기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쁨과 반전, 희망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백한 색깔인데요. 혈색이 없는 창백한 색을 띠고 있는 손금은 기력이 모자라고 이지나 사업에 대한 끈기와 결단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빈혈증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적색인데요. 손금이 전체적으로 적색이면 다혈질을 의미하고 기력, 정력 등의 성질을 나타냅니다. 또 적색의 손금을 가진 사람은 심장질환에 주의해야 하고 지나치게 붉은 선은 결정성이나 강폭성을 나타냅니다. 자, 네 번째는요, 황색인데요. 이 색의 사람은 신경질적이고 마음을 털어놓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며 또 참을성이 없고 소심한 점이 많아서 남에게 말을 못하고 유정적 공상이 많으며 염세적 경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갑자기 색이 노랗게 변했다면 가정이 약해졌다는 신호이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음에는요, 청색인데요. 손금이 청색인 사람은 빈혈증을 나타내고 이기적인 면이 있습니다. 또한 들뜬 기분이 많으며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식어버리는 약간 변덕스러운 성격이 많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청백색인데요. 이 색은 그 사람이 우울하거나 유동적인 성질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며 늘 공상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말이 없고 진념이 강하여 물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색깔은 검은색인데요. 검은색이 나타나는 부분에 따라 상당한 장애가 일어나는 것을 나타냅니다. 심하면 사망 또는 교통사고, 화재 등의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소화기 계통이 약하므로 대단히 원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손의 색도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듯이 손의 살결 또한 피부도 사람에 따라 다르며 타고난 성격들을 이 손의 살결에 따라 어느 정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거친 살결은 행동에 품위가 없고 세련된 점이 없는 사람이며 부드러운 살결은 만사에 온순하고 감정적이며 보통의 살결은 너무 거칠거나 너무 부드럽지 않는 보통의 살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거친 살결과 부드러운 살결의 특성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손의 두께와 탄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의 두께와 탄력성을 살펴볼 때에는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눌러보면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손바닥의 두께가 두터운 사람은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으로 매우 활동적입니다. 특히
손바닥의 두께가 두꺼우면서 단단한 사람은 행동이 조금 거칠고 실행력이 강하나 손바닥이 두껍고 부드러운 사람은 감정에 치우치기 쉽고 나태한 성질을 가집니다. 반면에 손바닥의 두께가 얇으면 지성이 발달되어 있고 마음이 소극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손바닥이 딱딱한 사람은 이기적이고 고집이 센 면이 있으며 탐욕적이어서 부지런히 일을 하곤 합니다. 또 손바닥이 부드러운 사람은 정신적인 면이나 감정적인 면은 강하나 체력이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량하고 건면한 성질을 가진 사람으로 적당한 손의 두께와 탄력성을 지닌 사람이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손의 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체로 손이 큰지 작은지 판별하는 문제는 전체적인 몸집과의 조화에서 나타나는데요. 몸이 크면 손도 크고 몸이 작으면 손도 작아야 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의 손이 신체에 비하여 작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격이 자유분방하여 남의 밑에 있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세밀한 일을 싫어하고 자신이 실제로 해낼 수 있는 것보다 큰 계획을 세우곤 하니 따라서 상상이나 행동에 실천성이 없고 자신이 벌여놓은 일을 수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손의 털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손에 털이 많은 사람은 성질이 급하여 자칫하면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고요. 반면 손에 털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여성적이며 우유부단하고 매우 신경질적입니다. 또 손에 털이 보통으로 있는 사람은 상식적인 사람으로 침착하게 일을 실행시키는 실행가입니다. 자, 지금까지 수상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손의 형상과 손의 색깔과 손의 피부와 손의 두께의 탄력성과 손의 크기와 손의 털에 따라 손금의 운이 달라지며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또한 재물이 들어오는 손금, 삼지창, M자 손금은 대박 손금이며 노력에 따라 만들어질 수 있으니 희망을 가지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방TV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더 궁금하시면 전방TV로 문의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